어두운 치료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서는 순간 그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유니폼으로도 감춰지지 않는 아름다움, 그리고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은은하게 퍼지는 낯선 향기까지. 조명이 희미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자 남자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형수님, 여기에. 3년 만에 다시 마주한 형수의 얼굴 위로 낯설지만 아련한 그리움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부끄럽고 어색했던 순간에서 시작되어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운명 같은 사랑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 올해 59입니다.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줄곧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모든 것은 4년 전 제 인생의 절반과도 같았던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형제의 우가 유독 깊었던 터라 형의 부재가 남긴 충격은 제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매일 밤술에 취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실어밤늦도록 거리를 헤맸습니다. 자연스레 아내와의 대화는 끊겼고 깊어지는 침묵의 골을 메울 힘조차 제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도 점점 지쳐갔겠지요.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다며 시작된 다툼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회사 후배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귀가가 늦어지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에서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충격보다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이 더 컸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건 저였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큰 다툼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아내는 그 후배와 재혼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일상은 더욱 단조로워졌습니다. 회사와 집, 그 두 공간만을 오가는 잿빛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침은 인스턴트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고 점심은 회사 근처 식당 구석에서 홀로,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생활의 반복. 불규칙한 식사와 해소되지 않는 스트레스는 제 몸에 서서히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랫배에 느껴지는 불편함이 잦아졌습니다.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았고 밤에도 두세 번씩 잠에서 깨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물 치료와 함께 전문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전립선 마사지 치료를 병행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전립선 마사지. 제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그 단어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설명하셨지만 제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술 때 오르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치료가 낫다는 생각에 저는 어렵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전립선 전문 마사지 클리닉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곳이 있었지만 저는 이왕이면 유료진이 직접 운영하며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곳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메디힐이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치료사들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시술한다는 신뢰감 있는 문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약 전화를 거는 순간까지도 수없이 망설였지만 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다행히 전화를 받은 직원은 매우 친절했고 첫 방문 시 정밀 검진과 상담을 통해 개인별 맞춤 치료를 진행한다는 안내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요일 오후 2시로 첫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 운명적인 재회를 하게 될 줄은 말입니다. 약속 당일 메디힐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일반 마사지 샵과는 확연히 다른 마치 작은 병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은 차분하게 움직였고 대기실에는 의학 서적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상담실에서 간단한 문진을 받은 후 개인 치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치료실은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은은한 아로마 향이 긴장된 마음을 조금은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치료사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시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며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묶은 머리와 차분한 걸음걸이는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려던 저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얼굴은 4년 전 형의 영정사진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형수, 서지은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그녀 역시 놀란 듯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한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제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형수였습니다. 도련님,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마음을 다잡은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전문 치료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아주 미묘한 설렘까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형수가 이런 방식으로 저를 치료해야 한다는 이 기막힌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형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시술을 진행하겠다고, 이것은 온전히 의학적인 치료 과정일 뿐이라고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예약을 했고 제 건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가로서 시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의 원리와 효과, 진행 과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의료용 장갑을 끼고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는 모습은 분명 숙련된 전문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복부와 허리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형수의 손길은 부드럽고 전문적이었지만 제 온신경은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에 쏠려 있었습니다. 형수의 손이 내 몸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말했지만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수 역시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그녀의 숨소리마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좀 더 깊숙한 곳을 치료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제 몸이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치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타는 듯한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형수님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겨우 쥐어짜낸 제 사과에 형수는 괜찮다며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나고 형수가 황급히 자리를 정리하려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색하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클리닉 근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서도 저는 앞서 일어난 일 때문에 고개를 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런 일은 치료 과정에서 종종 있는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일 뿐이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직 도련님, 젊으시네요. 라며 옅은 농담까지 건네는 그녀를 보며 오히려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이런 전문 기술을 배우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난 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남겨진 빚도 상당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다고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우연히 의료 마사지 분야를 알게 되었고 6개월간의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이것은 아픈 사람을 돕는 정당한 의료 행위라는 자부심으로 버텨냈다고, 지금은 이 일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형수가 혼자서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족이라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슬픔에만 빠져 있었던 겁니다.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대화를 통해 저는 형수님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형의 아내가 아니라 홀로 세상의 풍파와 맞서 싸우며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서지은이라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 한편에서 아주 낯선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저는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익숙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저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과 직장 생활,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스럽게 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형을 추억했고 함께 그리워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형이라는 존재를 공유하는 가족의 유대감과 함께 그 이상의 미묘하고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이 감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늘에 있는 형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가?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녀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저녁 7시 마지막 예약이었습니다. 클리닉에 도착하니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한 후였고 형수님 혼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단둘이 남겨진 상황이 왠지 모를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평소와 같이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세심하게 느껴졌고, 공기 중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감돌았습니다. 시술 도중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수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전문가의 차분함이 아닌 한 여성의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형수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 오빠, 도련님이 아닌 제 이름을 부른 그 한마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 씨,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 역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을 확인하듯 서로의 입술을 찾았습니다. 죄책감과 도덕적 갈등보다 더 강렬한 서로를 향한 진심과 위로,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치료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무거운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제 옆에서 지은 씨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무게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형에 대한 배신감, 세상의 시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그녀의 울먹임에 저 역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 마음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황급히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이 클리닉을 그만두겠다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눈물을 훔치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클리닉에 전화해도 휴가를 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 며칠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를 이대로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매일 그녀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그녀에게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이건 진심이라고. 형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남은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제 고백에 지은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저를 잃을까 봐 무서웠다고, 지난 일주일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죄책감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 후 우리는 함께 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내가 지은이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내가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은이도 눈물을 흘리며 형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불어오던 바람이 마치 형이 우리를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클리닉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함께 작은 건강관리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과 제 경험을 합쳐 아픈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건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고 있으며
저의 전립선 건강 역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치유, 외로움의 치유였습니다. 몸을 고치러 갔던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 공허했던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59에 찾아온 늦은 사랑이지만 제게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훗날 우리가 먼지가 되어 하늘에서 형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 곁에 있는 지은이가 세상 전부입니다. 인생은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부끄럽고 어색했던 순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으로 피어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환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낍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유는 이처럼 어딘가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